이 고아년이 우리 집 문턱 다신 넘보지 마. 내가 뭘 해줬다고 감히 위자료를 달라고 해. 서울가정법원 로비. 시어머니 박명자가 영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댔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뭐가 어때? 내가 우리 집에서 빌부터 먹고 살 때는 생각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체면을 차려? 쯧쯧, 뻔뻔하기는. 옆에 선 아들 우진이 영숙을 쏘아보며 거칠게 내뱉었다. 야, 합의서에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 없이 깨끗하게 갈라서는 거 변호사한테 다 들었잖아. 여보, 3년이에요. 제가 3년 동안 뭘 했는데? 밥하고 빨래한 게 전부잖아. 그게 돈이 되냐?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야, 지금 울면 뭐해? 법원 앞에서 쇼하지 말고 어서 도장 찍어. 도대체 이 며느리는 왜 이렇게 당하기만 했을까요? 법원 앞에서 쫓겨난 여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지금 어디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안부 인사드릴게요. 댓글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건 3년 전 영숙이 28배 나이로 정우진을 만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영숙은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 20살에 홀로 서기를 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서빙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동네 카페에서 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은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 영숙의 눈에 우진은 이 세상 누구보다 멋져 보였습니다. 영숙아, 나랑 결혼해. 내가 평생 책임질게. 우진의 프로포즈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겠다고 말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영숙 쪽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결혼식 내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고아를 데려와. 쯧쯧.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공장 일이 바쁘다며 결혼식 다음 날부터 출근했고 영숙은 시댁 안방 한쪽 구석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밥상은 6시 정각에 차려야 돼. 박명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그리고 빨래는 손빨래로 해. 세탁기 돌리면 옷 다 망가져. 아들 와이셔츠는 특히 조심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쌀을 씻고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 6가지를 상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6시 정각에 식탁에 앉아 밥상을 훑어봤습니다. 김치가 왜 이렇게 시어? 어제 담근 거 아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담그겠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간이 싱거워. 국 끓이는 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영숙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우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너도 뭐 좀 말해. 며느리가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진이 짜증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진은 바쁜 사람이니까. 공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명자는 매일 아침 영숙을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청소 제대로 했어? 예, 어머님. 구석구석 다 닦았어?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혼난다? 예, 꼼꼼히 닦았습니다. 박명자는 하얀 휴지를 꺼내 창틀을 쓱 문질렀습니다. 휴지에 먼지가 묻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제대로 안 닦았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고아 출신이라 그런지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네. 쯧쯧.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참았습니다. 우진과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집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었으니까요. 결혼 1년 차가 되었을 때 우진의 공장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하청 계약이었습니다. 야, 영숙아. 이번에 계약만 따내면 우리 공장 대박 나는 거야. 우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영숙도 기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여보. 그래. 근데 계약금이 좀 필요해. 설비 투자도 해야 하고.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5천만 원 정도?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천만 원.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걸까요? 여보, 그 돈은. 야, 너 좀 도와줄 수 없어? 저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우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너 그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 있잖아. 그거 아직 있지?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500만 원. 그게 영숙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부부잖아. 내일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냐? 즉, 말기도 못 알아듣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500만 원을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박명자가 나섰습니다. 며느리,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와. 어머님, 저는 아는 사람이. 야, 그래도 친한 언니나 친구 있잖아. 거기 가서 사정 좀 해봐. 영숙은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언니, 죄송하지만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아,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단다. 그리고 시댁일로 그렇게 큰 돈을 빌리는 건. 언니, 제발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결국 언니는 개인적으로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진의 공장은 대기업 하청 계약을 따냈습니다. 공장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출이 2배로 뛰었고 직원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우진이 바쁘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알겠어? 예, 어머님.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우진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야, 시끄러워. 공장 일이 바빠서 그래. 너는 집안일이나 잘해.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공장은 더욱 커졌고 우진은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박명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옷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와 15,000원짜리 바지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야, 영수가. 나 할 말 있어. 응, 무슨 일인데? 우리 이혼하자.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뭐라고?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안 맞잖아.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내가 필요 없어. 끝. 영숙은 울먹였습니다. 여보,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내가 더 잘할게. 하지만 우진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야, 귀찮게 하지 마. 내 말 안 들려? 이혼하자고. 박명자가 거들었습니다. 며느리,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이제 잘 나가잖아. 너 같은 고아 출신하고는 안 어울려.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서로한테 좋아. 어머님, 위자료는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우리 집에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우리가 널 먹여 살렸지. 영숙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식모처럼 일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서울가정법원 앞 영숙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이제 우리 집 문턱 다시는 넘보지 마. 박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박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게 뻔뻔하게 위자료 달라고 했어. 쯧쯧. 우진도 거칠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앞으로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말고.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은 돌아서서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습니다. 박명자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등 좀 펴고 걸어. 꼴 보기 싫게. 우진도 웃으며 내뱉었습니다. 즉, 맥 빠지게. 고아 티 팍팍 나네.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원 앞 도로에 검은색 대형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니,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5대. 검은색 벤츠 리무진 5대가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와, 저게 뭐야? 벤츠 리무진이잖아. 저거 한 대에 얼마야?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영숙 앞으로 걸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영숙은 그 남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뒤에서 보고 있던 박명자와 우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우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영숙아, 저게 뭐야?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차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정갈한 정장 차림, 비서들과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귀가하시겠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숙여져 있던 어깨가 쫙 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돌아가죠. 영숙이 첫 번째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박명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며느리. 우진도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경호원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야야, 잠깐만. 우리 며느. 아니, 영수가. 차문이 닫혔습니다. 검은색 선팅 너머로 영숙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대의 벤츠가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멍하니 서 있는 박명자와 우진만 남았습니다.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대체. 박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뭐란 말이야. 검은 벤츠 리무진의 뒷좌석. 영숙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석 옆에 앉은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3년 동안. 알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사모님이 돌아오시는 날을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먼저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김 변호사에게 돌렸습니다. 자산이요? 네. 강남 대치동 아파트 3채, 청담동 빌딩 1동, 그리고 제주도 토지 5만 평, 모두 사모님 명의입니다. 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다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태산그룹 지분 15%, 이것도 사모님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가진 것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영숙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김 변호사님, 네 사모님, 정우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 회사 정보 있나요?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결혼하신 후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김 변호사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대성플라스틱이라는 회사 정보가 떴습니다. 대성플라스틱, 직원 수 23명, 연 매출 35억, 주요 거래처는. 영숙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태산전자? 네. 대성플라스틱의 주요 거래처는 태산전자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80%가 태산전자와의 하청 계약에서 나옵니다.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산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한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돌아오시면 복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라고. 김 변호사님, 영숙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요. 차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빌딩, 지상 43층짜리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영숙이 차에서 내리자 빌딩 로비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줄을 섰습니다. 비서실 직원들과 임원들이었습니다. 사모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 앞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의 태산그룹 회장 강대산, 영숙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강대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숙아, 돌아왔구나. 네, 많이 힘들었지?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철없었습니다. 강대산이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너무 엄하게 키운 탓이다. 아버지, 영숙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돌아온 게 어디야.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숙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영숙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 일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강대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 영숙아, 너 이제 막 돌아왔는데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 영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쉬었어요. 아니, 쉰 게 아니라 낭비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강대산은 한참을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하세요. 천천히 해라. 무리하지 말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태산그룹 비서실로 출근했습니다. 3년 만에 복귀였습니다. 강영숙 전무님, 이쪽입니다. 비서가 안내한 곳은 임원 전용 사무실이었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 거대한 책상과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 영숙은 검색창에 대성 플라스틱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회사 정보가 떴습니다. 대성 플라스틱, 대표 정우진, 설립 2020년, 주요 품목 플라스틱 사출 부품. 영숙은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협력사 평가 등급 C등급 재계약 검토 필요. 영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C등급이네요. 옆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무님. 최근 납품 불량률이 증가해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불량률이 얼마나 되죠? 약 3%입니다. 3%? 영숙은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력사 불량률은 1% 이하여야 합니다. 3%는 명백히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비서님. 네, 전무님. 협력사 관리팀장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40대 중반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협력사 관리팀 김철수 팀장입니다. 앉으세요, 팀장님. 영숙이 모니터를 돌려 김 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대성 플라스틱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량률이 3%라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거래를 유지하고 있죠? 김 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게 일단 거래 기간이 3년 정도 됐고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서. 팀장님, 영숙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불량률 3%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우리 회사 기준은 1% 이하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 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계약 검토 또는 계약 해지입니다. 맞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꺼내 김 팀장 앞에 놓았습니다. 대성 플라스틱과의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전무님 그런데 네. 대성 플라스틱이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전체 매출의 80%가 우리 회사와의 거래인데 영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 문제인가요? 아닙니다만. 팀장님,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협력사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우리 회사에도 손해예요. 알겠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우진의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아니, 정우진 씨. 영숙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것,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에요. 그날 오후, 대성 플라스틱 공장, 우진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태산전자에서 연락 왔는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계약 해지? 갑자기 왜? 불량률 기준 미달이라고. 이번 달 말로 거래 종료한답니다.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나? 갑자기 왜? 우진은 황급히 태산전자 구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대성 플라스틱 정우진인데요. 계약 해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화 너머에서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협력사 관리 규정에 따라 불량률 기준 미달로 계약 해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전 경고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 경고는 이미 2번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선 중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어떡하죠?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산전자와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는 끝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그게 사라진다는 건 곧 도산을 의미했습니다. 사장님, 집에 전화해. 네,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우진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한편 박명자는 집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명자야. 요즘 아들 사업 잘 된다며? 부럽네. 그럼 우리 아들 요즘 대박이야. 곧 공장도 더 크게 확장한대. 좋겠다, 좋겠어.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아이고, 그 고한현? 이혼했지 뭐. 위자료도 한 푼 안 줬어. 어머, 그래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가진 것도 없는 게 뭘 바라. 쯧쯧.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큰일 났어. 우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우진아? 무슨 일이야? 태산전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 뭐라고? 박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약 해지? 갑자기 왜? 나도 모르겠어. 불량률 어쩌고 하는데. 엄마, 이거 큰일이야. 회사 망하는 거야. 망한다고? 박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이야? 박명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산그룹 본사 43층, 영숙은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3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야경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전무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성 플라스틱 측에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한다고. 거절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데 영숙이 불렀습니다. 비서님. 네, 전무님. 내일 일정 있나요? 오전에 임원회의, 오후에 협력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협력사 간담회. 영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미있겠네요. 영숙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우진 씨,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대성 플라스틱 공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납품 물량 어떻게 하죠?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절당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요? 이번 달 월급 줄 수 있습니까? 우진은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신음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알아?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산전자와의 계약이 끊기면 회사는 끝입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 그래도 뭔가 방법이 어딨어. 다른 거래처 찾으면 되냐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아. 우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박명자가 공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진아, 엄마, 왜 여기까지 와? 야, 이게 다 그 고한현 때문이야. 뭐? 영숙이 그년이 뭔가 했어. 우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영숙이가 뭘 어떻게 해? 어제 법원 앞에서 벤츠오대가 나타났잖아. 그게 우연이겠어? 분명 그년이 뭔가 꾸민 거야. 엄마 말도 안 돼. 영숙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 정신 차려. 벤츠오대의 변호사의 비서들. 그게 보통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거야?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숙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그 변호사.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차량 행렬. 근데 영숙이가 그럴 리 없잖아. 고아 출신인데. 그러니까 내가 조사를 해봤지. 박명자가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한테 물어봤어. 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영숙. 태산그룹 회장 강대산의 막내딸이야. 순간 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태산그룹. 재계 서열 5위. 그 집 막내딸이 바로 영숙이라고. 우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어제 벤츠가 나타난 거잖아. 박명자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태산그룹 딸을 건드렸으니. 우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영숙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가난한 고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투, 행동거지, 교양. 보통 고아 출신과는 달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영숙은 친정 가족을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아라서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설마 일부러 숨긴 거야? 우진아, 정신 차려.
박명자가 우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야? 당장 영숙이한테 가서 빌어야지. 빌어? 그래. 무릎 꿇고 빌어. 살려달라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아, 지금 자존심 차릴 때야? 회사 망하는데.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무시하고 막대했던 여자에게 무릎을 꿇는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엄마,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든지. 아,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아? 이번 달 월급도 못 줄 판인데. 박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우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진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태산그룹 비서실 이정민입니다. 우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산그룹? 네. 강영숙 전무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방문해 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영숙이가, 아니, 강 전무님이? 네. 협력사 관리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영숙이야. 아니, 강영숙 전무. 오늘 오후에 본사로 오래. 박명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것 봐. 영숙이가 마음을 돌렸나 봐. 어서 가서 빌어. 응.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태산그룹 본사 로비. 우진은 43층짜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로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게 영숙이네 회사구나. 우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성플라스틱 정우진 사장님이시죠?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3층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진은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전무님, 정우진 사장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끝에 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단정하게 올린 머리, 화장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세련된 메이크업.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순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우진 씨. 영숙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영숙아, 전무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여기는 회사입니다. 사적인 관계는 접어두시죠.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영숙 전무님. 네, 정우진 사장님. 영숙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성플라스틱과의 계약건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세요. 우진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을 유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 회사가 태산전자와의 거래 없이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무님, 아니, 영수가. 제발. 정우진 씨. 영숙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여기서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저는 지금 강영숙 전무로서 정우진 사장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 생각나세요? 우진이 멈칫했습니다. 뭐? 제가 정우진 씨 사업 자금대라고 제 전 재산 500만 원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건 보육원 선생님한테 빌린 돈도 정우진 씨한테 드렸죠. 1,000만 원. 영숙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1,5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영수가. 그건 돌려주세요. 뭐? 2천만 원. 일주일 안에 돌려주세요.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진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혼했잖아요. 위자료도 안 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정우진 씨, 법원 앞에서 한 말 기억나세요? 야, 앞으로 잘 살아. 다신 연락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잘 사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시죠. 영숙아, 제발. 우진이 벌떡 일어나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문이 열리고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손 떼십시오. 경호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우진은 황급히 손을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은 우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정우진 씨,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영숙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손빨래하고 청소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일 욕먹고 당신한테 무시당한 거 기억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아년 빌부터 먹고 산다. 쓸모없다. 그렇게 말했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고아 티 팍팍 나내라고 한 것도 기억나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우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해?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건 사장인 정우진 씨가 알아서 할 일이죠. 영수가. 경호원. 영숙이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나가주시죠. 영수가. 우진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맞아. 3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전무님. 오늘 일정 끝났나요? 네, 더 이상 일정 없습니다. 그럼 퇴근하죠. 알겠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아. 박명자였습니다. 영숙은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 남남이지. 박명자입니다. 박명자가 비틀거리며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아. 아니, 영숙 씨.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영숙아. 제발. 박명자가 영숙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박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손 떼세요.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3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제발. 박명자 씨.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법원 앞에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 집 문턱 다시는 넘보지 마라고 하셨죠. 그건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영숙은 박명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명자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에 올랐습니다.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네, 아버지. 영숙아,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집에 와라. 같이 먹자. 네,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 우진과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영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음 날 아침, 대성 플라스틱 공장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 태산전자에서 기존 주문 물량도 전부 취소한답니다.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 왔습니다. 협력 업체들이 외상 대금 당장 달라고 난리입니다. 우진은 책상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영숙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닥쳐. 내가 지금 생각 좀 하자. 우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태산전자와의 거래가 끊기면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명자가 공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엄마, 왜 또 와? 야, 빨리 나와. 우리 집이 경매 넘어갔어. 뭐? 뭐라고?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업 자금 대출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잡았잖아. 그게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간대. 그게 벌써?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맞습니다. 2년 전 공장 확장할 때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렸습니다. 태산전자와 거래가 잘 되고 있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가 끊겼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진아, 우리 집까지 날아가면 어디 살아? 박명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찾아봐야 해.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줄 알아? 그래도 해봐야지. 우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목록을 뒤졌습니다. 한 곳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대성 플라스틱 정우진입니다. 혹시 플라스틱 사출 부품 납품?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미 협력사가 있어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진은 다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거래 가능하실까요? 아, 대성 플라스틱? 소문 들었어요. 태산전자한테 잘렸다며? 거긴 좀, 뚝, 또 끊겼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젠장, 젠장. 우진이 핸드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핸드폰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명자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고아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뭐가 중요해?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모자가 고함을 지르는 사이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장님네 집까지 날아간대. 우리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빨리 이직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공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산그룹 본사 23층 영숙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성 플라스틱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대성 플라스틱 측에서 다른 거래처에 영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결과는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태산전자한테 잘린 회사랑 거래하려는 곳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를 했고 정우진 씨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 그래도 한때는 부부 사이셨으니 지금은 아니죠.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맞아. 저 사람들은 나한테 더 심하게 했어. 영숙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던 날들, 손빨래로 와이셔츠를 빨던 날들,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던 날들, 고아년 쓸모없어 빌부터 먹고 산다.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영숙은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리해요. 그냥 정리. 영숙은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일 후 대성 플라스틱 공장 사장님,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 냈습니다. 은행에서 담당자가 왔습니다. 당장 대출금 갚으래요. 협력업체들이 공장 문 앞에서 난리입니다. 우진은 이제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공장 문 밖에서는 협력업체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우진, 나와. 외상값 갚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문 열어. 우진은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신음했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박명자도 공장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떡해. 집도 날아가고 회사도 망하고. 그때 공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대성 플라스틱 정우진 대표님이십니까? 누구세요? 저희는 법원 집행관입니다.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자산 압류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공장 내 모든 설비와 자산을 압류합니다. 집행관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계마다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우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미안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나둘씩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공장은 텅 비었습니다. 우진은 허허로이 웃었습니다. 하하. 웃다가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박명자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영숙이 그년, 왜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태산그룹 회장실, 강대산 회장이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아, 앉아라. 네, 아버지. 영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대산은 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대성 플라스틱 일 들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 괜찮은 거냐?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하는 거 말이다.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드냐?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숙아. 강대산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없단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돼. 알아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너를 더 아프게 만들 거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당한 걸 그냥 잊으라고요? 잊으라는 게 아니다.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놓기엔 너무 아파요, 아버지. 영숙이 울먹였습니다. 강대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아니다. 넌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부녀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대성 플라스틱 공장 앞 우진은 멍하니 공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문, 꺼진 간판, 3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옆에 선 박명자가 흐느꼈습니다. 우진아, 우리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엄마. 정말 모르겠어. 우진은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정우진 씨?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산그룹 법무팀 김철호 변호사입니다. 태산그룹.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더 이상 짓밟을 것도 없는데?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영숙 전무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뭔데요? 채권 회수 소송 서류입니다. 3년 전 빌려간 1,500만 원과 이자, 총 2천만 원을 일주일 내로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천만 원.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재산이 뭐가 있어요? 집도 날아갔는데. 우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우진 씨가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우진 앞에 던지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채권 회수 소송. 서류 맨 끝에는 영숙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영숙. 우진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아, 넌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박명자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게 2천만 원? 응. 이걸 어떻게 갚아? 지금 우리한테 1,000원도 없는데. 모르겠어.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모자는 텅 빈 공장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 그들의 울음소리만 공장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태산그룹 본사 43층, 영숙은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아름다운 야경.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맞아. 이건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야.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곧 끝나. 영숙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태산그룹 본사 로비. 오전 9시 출근하는 직원들로 로비가 붐볐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로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박명자였습니다. 영숙아, 강영숙, 나와. 박명자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미쳤나?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가세요. 안 나가. 영숙이 나올 때까지 안 나가. 박명자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영숙아, 제발 나와.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제발. 경비원 2명이 박명자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 밖으로. 안 돼. 손 떼. 영숙이 만나기 전에는 안 가. 박명자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3층 사무실. 비서가 급하게 영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1층 로비에서 난동이. 무슨 일이죠? 박명자 씨라는 분이 전무님을 찾으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네. 지금 경비원들이 제지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전무님,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이미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박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나와. 제발 나와. 영숙이 로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박명자가 영숙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아. 박명자가 영숙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영숙은 차갑게 박명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박명자 씨,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너 우리 아들 좀 살려주기 전에는 안 일어나? 박명자가 영숙의 치마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제발이야, 영숙아. 우진이가 죽으려고 해. 집도 날아가고 회사도 망하고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죽으려고 한다고요? 그래. 어제 수면제 한 통을 샀어. 내가 겨우
겨우 말렸어. 박명자가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가 잘못했어. 3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무릎 꿇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전무님 시어머니래. 헐, 완전 막장 드라마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명자 씨, 손 떼세요. 영숙아, 손 떼라고 했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명자가 움찔했습니다. 3년 전 법원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생각나세요? 그건 고아년 빌부터 먹고 산다. 쓸모없다. 그렇게 말할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손빨래하고 청소할 때, 시어머니한테 매일 욕먹을 때, 그때는 왜 생각 안 하셨어요? 영숙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영숙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끌어내세요. 영숙아, 안 돼. 경호원 2명이 박명자를 붙잡았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영숙아. 박명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박명자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박명자의 울부짖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죽으려고 한다. 영숙은 고개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순간 3년 전 우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웃으며 프로포즈하던 모습, 행복하게 웃던 모습. 하지만 곧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무시하던 눈빛, 거칠게 소리 지르던 목소리, 법원 앞에서 비웃던 얼굴.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변했어. 이미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의 집, 아니, 이제는 우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우진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남은 건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박명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어땠어, 엄마? 안 돼. 영숙이가 안 돼. 박명자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빌었는데 그년이 날 경비원 시켜서 끌어냈어. 우진은 허허로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우진아, 우린 이제 어떡해.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내가 잘못했어. 뭐? 영숙이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동안 영숙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우진아. 영숙이가 자립정착금 줄 때도 보육원 선생님한테 빌린 돈 줄 때도 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우진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하대했지. 고아 출신이라고 쓸모없다고. 우진아. 엄마, 이건 다 내 자업자득이야. 내가 받아야 할 뻘이야.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아, 어디가?
박명자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우진은 서랍에서 수면제 한 통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그거 내려놔.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 정신 차려. 박명자가 우진에게 달려들어 수면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엄마, 안 돼. 너 죽으면 엄마는 어떡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짓이야? 영숙이었습니다. 우진과 박명자가 멈춰섰습니다. 영수가, 수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숙이 달려와 우진 손에서 수면제를 낚아챘습니다. 왜 왔어? 우진이 멍하니 물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우진 씨가 죽으려 한다는 소리 듣고 그냥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넌 날 미워하잖아. 미워하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워요. 3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다 미워요. 그럼 왜?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죽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었던 거지 당신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받지 않을 거예요.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채권 소송 취하할게요. 그리고 영숙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산전자와의 계약 재개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정우진 씨,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사세요. 이번엔 진짜로. 영숙이 서류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야? 계약서예요. 태산전자와의 거래 재개 계약서. 사인하고 제출하세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파멸이 아니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고아 출신이어도 가진 게 없어도 저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영수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 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영숙이 돌아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우진 씨. 그리고 영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영숙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숙아. 우진이 소리쳤지만 영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밖에는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에 올랐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아니, 회사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영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우진의 집. 우진은 영숙이 두고 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영숙이가 우릴 살려줬어. 박명자가 흐느꼈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도 울었습니다. 후회와 감사의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태산그룹 본사 43층 회장실. 강대산 회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앉아라. 영숙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잘했구나.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3건도 성사시켰습니다. 강대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3개월 전만 해도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다. 강대산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이제 그 일은 다 잊었지?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영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복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강대산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경험으로요.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우진 씨가 무너지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보니 공허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걸.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수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대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맞다.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대성 플라스틱 공장. 우진은 공장을 돌아보며 직원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덕분에 태산전자와의 계약이 재개됐고 공장도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장님, 이번 납품건 검수 완료했습니다. 불량률은 0.5%입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유지해. 우진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거칠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어. 점심 먹고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우진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영숙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아, 잘 지내고 있니? 우진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영숙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우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명자였습니다. 우진아. 엄마, 왜 와? 박명자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아직도 영숙이 생각하냐? 응. 우진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박명자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영숙이한테 정말 미안해. 3년 동안 그 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엄마,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고아 출신이라는 게 뭐가 중요했는지. 박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애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한마디 불평 없이 다 했는데. 응, 우진아, 우리 영숙이한테 받은 은혜 평생 갚으며 살자. 알겠니? 응, 엄마.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잘해라. 영숙이처럼 착하게. 알았어, 엄마. 박명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주 후,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영숙은 대학 동창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그러게.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자신감도 넘치고.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영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기분 탓일걸. 무슨 기분 탓이야? 확실히 달라졌어. 뭐?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 영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영숙아, 재혼 생각은 없어?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혼? 응. 너 조건도 좋고 예쁘잖아.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왜? 아직도 전 남편 생각해? 아니, 그건 아니고.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하지만 급하지 않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6개월 후 태산그룹 이사회. 다음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건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강영숙 전무를 이사로 승진시키는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투표했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었습니다. 강영숙 전무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숙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사실이었습니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 거대한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4년 전 고아원을 나와 편의점 알바를 하던 자신. 3년 전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시집살이를 하던 자신. 그리고 지금 재계 5위 그룹의 이사가 된 자신. 많이도 변했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달됐는데요. 비서가 작은 꽃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꽃바구니? 영숙이 카드를 열어봤습니다. 축하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정우진 올림. 영숙은 한참을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당신도 잘 지내세요. 영숙은 꽃바구니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1년 후 태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강대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태산그룹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의 성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대산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나고 차기 회장으로 제 딸 강영숙 이사를 지명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영수가 올라와라.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 딸 강영숙입니다. 강대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는 지난 1년간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산그룹을 이끌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부녀가 포옹했습니다. 장내의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강영숙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에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식당 서빙을 했습니다. 영숙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혼으로 3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상처가 저를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출신이나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태산그룹을 모두가 존중받고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숙은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숙은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숙아,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하냐?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래, 그거면 됐다. 부녀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대성 플라스틱 공장이 있는 방향. 우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우진 씨. 저도 잘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영숙의 미래는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3년 후, 영숙은 태산그룹 회장으로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2배로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도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진은 대성 플라스틱을 꾸준히 운영하며 직원들을 잘 대우하는 사장으로 변화했습니다. 박명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숙은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숙아, 왔구나.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영숙이 수표를 건넸습니다.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보육원 증축 기금이에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해서요. 원장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영숙은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었었지.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이제 정말 행복해. 영숙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영숙, 고아에서 재벌 그룹 회장이 된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